원장님, 어지럼증으로 내원하는 사람들이 많은 편이에요? 어지럼증으로 내원하시는 분들은 되게 많죠. 보통 머리가 어지러우면 이렇게 머리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비인후과에는 왜 내원하는 거예요? 보통 어지럼증, 갑자기 어지럽다고 느껴질 때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걱정하는 것은 뇌출혈이나 뇌경색처럼 무서운 병입니다. 그런데 어지러움의 80% 이상이 이비인후과 귀 문제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뇌 쪽에 문제가 있어서 어지러운지 아니면 귀 쪽에 문제가 있어서 어지러운지를 어떻게 구별해야 돼요? 좋은 질문이에요. 우리가 뇌 쪽에 문제가 생겨서 아까 말했듯이 뇌경색이나 뇌출혈이나 이런 위급한 질환일 경우에는 특징적인 사인들이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검사가 필요하겠지만 집에서 너무 어지러운데 내가 혹시 손발의 감각이 괜찮은지, 아니면 두통이 극심하지 않은지, 눈에 보이는 시야는 뚜렷하게 잘 보이는지, 거울을 봤을 때 얼굴 표정에 마비는 없는지, 걸을 때 단순히 어지러운 게 아니라 한쪽으로 자꾸 쏠리지는 않는지를 꼭 확인하시고, 이런 문제들이 하나라도 있다고 하면 뇌 쪽의 문제를 시사할 수 있는 사인이기 때문에 병원에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증상이 없으면 귀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물론 이게 아니라고 이거다, 이런 것들은 의학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까와 같은 증상들이 있다면 단순한 어지럼증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귀 쪽 어지럼증으로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시는 분들은 어떤 증상 때문에 내원하시나요? 대표적으로 이비인후과적인 어지럼증이 가장 흔한 것이 이석증이라고 있습니다. 대부분 환자분들이 내원하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날 때 아니면 누울 때 머리가 갑자기 뱅뱅 돌면서 구토 증상이 생겼다. 이 이석증의 대표적인 증상은 고개를 움직일 때 어지러움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도 좀 특징적인 게 있을까요? 특징적인 이석증 증상으로는 오래 지속되지가 않습니다. 고개를 움직일 때 그 잠깐 몇 초, 길어봤자 몇 분, 대부분은 몇 초간의 회전성 어지러움증으로 내원을 하세요. 그래서 이 어지러움 기간이 이석증을 진단하는데 한 가지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석증이 정확히 어떤 거예요? 이석증이라는 거는 우리 귀 안에 균형을 담당하는 돌이 있는데, 제자리에 있어야 할 돌이 어떤 다른 위치로 들어가 있어서 나는 가만히 있는데도 어지러움을 유발하는 그런 질병이에요. 이석증은 어떤 식으로 진단할 수 있나요? 이석증은 이비인후과에서 프렌젤이라는 안경을 쓰고 눈동자의 움직임을 통해서 귀의 이석이 어느 쪽으로 빠졌는지 확인하는 진단 검사를 시행합니다. 그렇게 검사하고 나서 치료가 바로 가능한 건가요? 네, 만약에 어떤 위치에 돌이 빠져 있다 하면 어떤 특징적인 눈의 움직임을 보이거든요. 그 위치에 따라서 체위 변환술이라고 하죠. 그 머리를, 고개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몸의 위치를 바꿔가면서 떨어져 있는 이석을 제자리에 넣는 방법으로 치료를 시행합니다. 보통 이석증이라고 치면 이석증 자가치료에 대해서 나오던데 그냥 아무거나 보고 따라해도 되는 건가요? 아주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석증에는 여러 가지 타입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의 이석증이 어떤 타입인지 모른 채로 인터넷에서 나오는 이석증 자가치료 방법으로 마음대로 막 몸을 이렇게 돌리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더 어려운, 더 위험한 곳에 이석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석증에 걸렸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의사한테 내 타입이 어떤지 정확히 진단을 받고 거기에 맞는 자가치료를 할 거예요. 그럼 인터넷에 나온 이석증 자가치료 함부로 따라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운이 좋아서 이석증 타입이 나랑 맞았다면 그게 치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까 말했듯이 이석증 타입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더 어지러운 증상이 생길 수 있으니 이석증 치료를 아무렇게나 따라할 바에는 그냥 가만히 휴식을 취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면 보통 이석증은 가만히 쉬면은 낫는 질병인가요? 이석증이라는 것은 당연히 처음에 걸리면 당황스럽고 많이 힘든 병이긴 하지만 수술이 필요하거나 막 독한 약을 써야 되는 중한 질병은 아닙니다. 귀에 걸리는 감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부분의 이석증은 가만히 휴식을 취하면 자연 치유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비인후과에서 적절히 진단을 받고 아까 말했던 체위 변환술을 하면 조금 더 빨리 치료가 될 수가 있죠. 그럼 너무 어지러워서 병원에 못 오시는 분들이 집에서 혹시 할 수 있는 치료법 같은 게 있을까요? 물론 병원에 와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게 좋지만 이석증인데 집에서 조금 치료를 하고 싶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고개를 돌렸을 때 어지러운 방향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렸을 때 어지러움이 생겼다. 그렇다면 왼쪽으로 돌아 누워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우리의 귀는 되게 예민한 기관이기 때문에 컨디션 관리랑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시는 것이 좋고요. 짠 음식은 귀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피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석증은 병원에서 알려준 재활치료 외에는 다른 뭐 약물치료나 주사치료 같은 거는 없는 건가요? 물론 너무 어지럽거나 속이 메스꺼울 경우에는 이비인후과에서 받은 약이랑 주사치료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머리가 어지러우면 걱정돼서 응급실에 자주 가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귀 문제였을 때에도 응급질환으로 이게 응급실에서
받아주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귀 쪽 어지러운 문제는 엄밀히 말하면 응급질환은 아니에요. 이석증이나 전정신경염 이런 것들은 응급실에 가기보다는 푹 쉬시고 다음날 근처 이비인후과에 가서 진료를 받으시면 되는 질병이긴 하지만 진짜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너무 극심한 이석증일 경우에는 급하게 응급실에 가셔서 좀 진정시키는 주사나 약물 치료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석증에 대해서 웬만큼 알 것 같아요. 네, 여러분도 어지럽다 할 때 꼭 중요한 사인들 아까 말했던 거 기억나시죠? 잊지 마시고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또 유용한 정보로 만나요. 안녕.